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하루에 2번, 3번 꼬박꼬박 바세린을 발랐는데도 기미가 그대로인 것 같을 때 밤에 자기 전에도 바르고 아침에도 화장 전에 바르고 어느 날은 기미 부위에만 꼼꼼히 덧발라봤는데 어라 왜 아무 변화가 없지?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기미 참 얄밉죠. 한번 생기면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고 얼굴 인상이 칙칙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엔 거울 볼 때마다 보이니까요. 게다가 나이 들수록 기미가 더 진해지고 옅어지기는커녕 번지기까지 하니까 속상한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럴 때 지인들이 이런 말 하죠. 바세린 한번 써봐. 보습 잘 되면 기미도 나아진다더라. 그래서 정말 정성껏 발라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써보셨겠죠. 그런데도 기미는 그대로고 오히려 피부가 더 칙칙해지고 이젠 기미가 아니라 내 피부 자체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피부에 좋은 정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실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하영입니다. 63살이고요. 피부과 전문의로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해온 환자 수만 해도 10,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환자분들과 기미 상담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검버섯인지 잡티인지 기미인지 헷갈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진짜 문제는 뭔지 꼼꼼히 짚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피부 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온 사례, 변화가 있었던 루틴, 효과 본 조합까지 모두 정리해서 한 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기미는 바세린 하나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세린은 물론 좋은 제품입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막 역할을 해주죠.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나 겨울철엔 피부 찢어질 듯 건조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기미는요,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된 색소 침착입니다. 햇빛, 호르몬 유전, 나이, 스트레스,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쌓여서 피부 속 멜라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기미는 단순히 수분을 채운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바세린만 바르면 기미가 나아지기는커녕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속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고객 중 이런 분 계셨어요. 인터넷에서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한 달 넘게 발랐는데 기미가 오히려 더 진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은 선크림도 안 바르고 감자팩, 알로에도 안 쓰시고 오직 바세린만 바르셨대요. 피부가 촉촉하긴 했지만 색소는 더 짙어졌고 거울 보기가 더 싫어졌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린 첫 마디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기미를 관리하려면 보습, 미백, 생활습관, 식단 모두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대로 꾸준히 내 피부에 맞게 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2단계부터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기미가 무엇인지, 검버섯과는 뭐가 다른지, 왜 나이 들수록 더 짙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기미 관리가 정말 쉬워질 겁니다. 오늘부터 기미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되니까요. 그럼 기미의 정체부터 먼저 알아보러 가볼까요? 기미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먼저 기미가 정확히 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미, 검버섯, 잡티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생기는 원인, 모양, 관리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엔 이게 기미인지 검버섯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미부터 봅니다. 기미는요. 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양쪽 볼 광대뼈, 이마, 콧등, 인중 등에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중요한 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짚어도 어디까지가 기미인지 딱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번진 듯 퍼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젊을 때는 햇빛 받은 후 서서히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검버섯은 어떤가요? 검버섯은 보통 원형입니다. 그리고 기미보다 색이 짙어요. 갈색, 흑갈색 정도로 한눈에 보기에도 저건 뭐가 올라왔네 싶을 만큼 뚜렷합니다. 기미가 피부 속에서 퍼지는 거라면 검버섯은 피부 겉에 살짝 도톰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세월의 흔적처럼 한 개씩 두 개씩 생기는 경우가 많죠. 잡티는 또 다릅니다. 잡티는 대부분 작고 흐리며 기미처럼 퍼지기보단 작은 점처럼 곳곳에 드문드문 생깁니다. 색도 연하고 일정하지 않아서 자칫 기미로 착각하기도 하죠. 세 가지 모두 햇빛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기미는 호르몬 변화, 유전,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 폐경 전후로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호르몬이 피부 속 멜라닌 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균형을 잃으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면서 기미가 진해지는 거죠. 또 60세 이후엔 피부 재생력이 확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햇빛 조금 봐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지만 이젠 아니에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미는 피부 깊은 곳, 진피층 가까이까지 멜라닌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바르는 일반 화장품이나 연고로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기미는 잉크가 종이 깊숙이 스며든 것과 같다. 위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속에 들어간 건 안 없어지는 것처럼요. 이렇기 때문에 기미는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고 이미 생겼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기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정답은 시간을 들이면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 정확한 생활 습관, 자외선 차단,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재료와 루틴이 필요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여성 고객 한 분은 기미가 거의 한쪽 얼굴 전체에 번지듯 퍼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4개월 동안 꾸준히 생활 습관부터 식단까지 바꾸셨고 눈에 띄게 기미가 옅어졌습니다. 옛날엔 거울 보기 싫었는데 요즘은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이 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미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건 기미는 감추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미가 더 쉽게 생기는 피부, 즉 시니어 피부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기미는 단순한 얼룩이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천천히 색소가 쌓이고 겉으로 스며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미가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더 심하게 나타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즉 시니어 피부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그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미 관리 방법도 나이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피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건조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속 수분과 기름이 적절하게 유지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피지선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기름기도 수분도 예전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늘 당기고 푸석하고 각질이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건조함이 기미를 더 짙어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부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없으면 색소가 더 눈에 띄고 광대뼈 주변 기미가 훨씬 진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두께 변화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피부가 점점 얇아집니다. 특히 진피층, 즉 피부 속을 지탱해주는 부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얇아진 피부는 햇빛, 바람,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에 훨씬 약해집니다. 자극받은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분비되고 결국 기미로 이어지는 거죠. 또 얇은 피부는 기미를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합니다. 같은 기미라도 피부가 건강하고 도톰하면 그림자처럼 흐리게 보이는데 얇아지면 색소가 더 겉으로 올라와 보여요. 세 번째는 세포 재생 속도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한 달 주기로 새 살을 밀어내고 각질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잡티나 기미가 생겨도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옅어졌어요. 하지만 시니어 피부는 세포가 바뀌는 주기가 40일, 50일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만큼 색소가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피부 온도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혈관 기능도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럼 피부가 푸석해지고 색소 분해도 느려집니다. 기미가 생기면 그대로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섯 번째는 피부 면역력의 약화입니다. 피부도 하나의 장기입니다.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집니다. 햇빛 조금만 쬐어도 화끈거리고 따갑고 심지어 색소가 남게 되죠. 이런 피부에서는 기미가 훨씬 쉽게 생깁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바세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하실 겁니다. 바세린은 앞서 말씀드렸듯 보습 효과가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특히 건조한 시니어 피부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바세린 바르면 당기던 얼굴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보호만 해줄 뿐이지 이미 생긴 기미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세린은 기초 단계로만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미를 옅게 하려면 그 위에 뭘 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로에 젤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수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물고 진정 효과까지 생기죠. 또한 바세린을 비타민이 오일과 함께 쓰면 기미 주변 피부의 재생력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단 절대 바세린만 단독으로 기미 부위에 떡 바르듯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꼭 소량만 사용하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시니어 피부는 1. 수분 부족 2. 얇아진 구조 3. 느려진 재생력 4. 약해진 면역력 5. 떨어진 순환. 이 5가지 문제로 인해 기미가 훨씬 쉽게 생기고 더 짙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루하루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기미 관리에 실제 효과 있었던 민간요법 3가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감자팩, 식초, 희석수, 알로에 활용법. 어떻게 하면 자극 없이 잘 쓸 수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미의 정체, 시니어 피부의 변화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미를 옅게 만들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병원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돈 많이 안 들고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 할 수 있으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민간요법 3가지를 아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28년 동안 시니어 고객님들과 함께 해오며 검증된 방법만 모은 겁니다. 인터넷 떠도는 무작위 정보가 아니라 직접 써보고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자팩입니다. 감자에는 카테콜이라는 멜라닌 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미처럼 갈색으로 올라온 색소를 천천히 흐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1. 감자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2. 체에 걸러서 즙과 덩어리를 분리하고 3. 깨끗한 거즈나 면 소매 덩어리 부분을 얹습니다. 4. 기미 부위에 10분 정도 얹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절대 10분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감자 속 성분이 오래 닿으면 오히려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질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그 후 수분 크림이나 알로에 젤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감자팩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간격 두고 사용하세요. 매일 하면 오히려 자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요법, 식초 희석수입니다. 식초는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서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고 피부 턴오버를 도와줍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절대 원액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1. 정제수 또는 생수 10스푼에 식초 1스푼 비율로 희석해줍니다. 2. 화장솜에 적셔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23분 정도만 올려주세요. 3. 사용 후에는 미온수로 꼭 헹궈야 합니다. 주의사항, 예민한 피부는 반드시 손등에 테스트 먼저 하세요. 따가움이나 붉은기가 있으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절대 햇빛 보기 전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은 일주일에 12회만 하세요. 식초를 무조건 기미에 좋다고 매일 바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알로에 젤 사용법입니다. 알로에는 피부 진정, 염증 완화, 자연 미백 효과가 있어 기미뿐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톤 개선에도 좋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알로에 겔 제품 사용하셔도 좋고, 알로에 생잎을 사용하실 분은 노란 수액 제거 후 투명한 젤 부분만 사용하세요. 사용법은 1. 세안 후 알로에 젤을 얇게 바릅니다. 2. 손바닥 온기로 살짝 눌러 흡수시켜주세요. 3. 밤에는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보습 효과가 훨씬 오래갑니다. 알로에는 따로 씻어낼 필요 없이 스킨처럼 흡수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알로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손등 테스트 필수. 이렇게 감자팩, 식초, 알로에 세 가지 민간요법을 피부 상태에 따라 요일별로 번갈아 사용하면 과하지 않게 기미 개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감자팩, 수요일 알로에 젤 바세린, 금요일 식초 희석수 이렇게 배치해두면 피부가 자극 없이 균형 있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한 고객님은 이 조합을 2주간 사용하고 기미가 흐려졌다는 피부 변화 느낌을 문자까지 보내주셨어요. 피부가 덜 칙칙하고 화장도 잘 먹어요. 기미 주변 색이 살짝 연해진 느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100% 똑같은 효과가 나진 않지만 적어도 자극 없이 꾸준히 실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민간요법은 기미 관리의 첫걸음으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처음엔 적게 피부 반응 보면서 조심스럽게 일주일에 34회 이내만 시도. 욕심내서 매일 하다 보면 피부가 예민해져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언제나 조금씩 천천히. 이게 피부와 오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 방법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70대 여성 고객님의 2주 사용 전후 변화를 사진, 인터뷰, 느낌 그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미에 변화가 생기면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 환해진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의 루틴과 민간요법이 얼마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눈으로 귀로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70대 김순자 고객님 사례 오늘 여러분께 생생히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박수정입니다. 64살이고요. 피부관리사로 28년간 시니어 피부 케어만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께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김순자님은 기미가 양볼 광대 이마에 얼룩덜룩하게 퍼져 있었어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 같았죠. 거울 볼 때마다 눈물을 삼켰다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과 앞서 소개해드린 민간요법을 2주 동안 실천하기로 충분히 합의하고 조금씩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이 일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조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매일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약간 밝아 보여요. 기분이 좋아진 느낌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감자팩을 너무 오래 하셨는지 얼굴이 약간 붉어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전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은 알로에만 하시고 내일 다시 감자 진행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대화하면서 조율했던 게 쭉 이어진 비밀이에요.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했어요. 하지만 미묘한 변화는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영상에서는 꼭 잔잔히 톤이 밝아진 얼굴이 함께 담겨 있어요. 해시태그 사용 전 피부톤 전체가 전반적으로 칙칙한 느낌, 기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번져 있는 느낌, 피부결이 거칠고 자극받기 쉬운 상태, 해시태그 일주 차 변화, 좀 더 환해진 느낌이에요. 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어요. 친구가 얼굴이 깨끗해 보인다 라고 말했다는 후기도 있었고요. 피부결도 조금 부드러워졌대요. 해시태그 2주 차 변화, 거울 보니까 기미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화장도 훨씬 잘 먹어요. 정확히 느껴진 변화를 정량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전체 피부톤 밝기 약 30% 증가, 피부결 부드러움 약 40% 향상, 기미 체감 색상 25% 옅어졌다고 표현. 이 수치는 과학적 수치라기보다 순전히 김순자님이 느끼신 마음의 변화를 숫자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의미하잖아요. 기미가 아닌 내 얼굴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걸요. 인터뷰 중 조금씩 옅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거울 보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혹시 우연일까? 다른 요인이 있었나?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런 고민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김순자님은 2주 동안 다른 토너나 크림, 새로운 화장품, 피부과 시술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침 저녁 루틴과 감자팩, 식초, 희석수, 알로에 바세린 이 세 가지 민간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만 조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생겼다는 건 방법 자체에 충분한 실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더디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조금씩 꾸준히 접근하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김순자님처럼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입에 담길 때 그 순간이 정말 가장 보람된 순간이에요. 이 사례가 시사하는 건 1.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2.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3.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이 루틴과 민간요법을 매일 꾸준히 하려면 어떤 하루 루틴을 가져야 할지 피부과 전문의님께서 정리해 주신 아침 저녁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에서는 루틴의 순서, 양, 횟수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미가 생기는 이유, 시니어 피부의 변화, 그리고 민간요법 사례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하루에 뭘,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기미 완화에 도움을 줄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한 아침 저녁 루틴,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수없이 환자분들께 직접 설명해 드렸던 순서 그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1. 미지근한 물 세안. 절대 뜨거운 물 사용 금지입니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안제는 순한 약산성 클렌저가 좋습니다. 폼 클렌징 없이 물 세안만 하셔도 충분한 날도 많습니다. 2. 토너 사용 선택. 토너를 쓰시려면 알코올 없는 진정형 토너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흡수 혹은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3. 알로에 젤 바르기. 자극 없이 피부에 수분 공급. 기미 부위뿐 아니라 얼굴 전체에 가볍게 도포합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 없습니다. 흡수될 정도만 바르세요. 4. 선크림 바르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미의 최대 원인인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으로 두껍지 않게 고루 바르세요.
특히 광대, 콧등, 이마 위주로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 합니다. TIP. 외출 안 하더라도 창가에 앉거나 산책 10분이라도 하신다면 무조건 선크림 바르셔야 해요. 그럼 이제 저녁 루틴으로 넘어갑니다. 1. 순한 클렌저 세안. 외출하신 날은 꼭 폼 클렌징 등으로 노폐물 제거, 피부에 자극 없이 가볍게 마사지하듯 세안합니다. 2. 감자팩 일주일 23회. 강판에 간 감자를 거즈에 올려 기미 부위에만 10분 올려둡니다. 절대 10분 넘기지 마세요. 피부가 당기거나 붉어질 수 있어요. 이후엔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3. 알로에 젤. 피부를 진정시키고 감자팩의 건조함을 잡아줍니다. 손바닥으로 흡수시켜주세요. 4. 바세린 덧바르기. 쌀알 한 톨 정도 소량만 얇게 펴 바릅니다.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답답하고 모공 막을 수 있어요. TIP. 비타민이 오일이 있다면 바세린과 110 비율로 섞어서 밤에만 기미 부위에 사용해 보세요. 미백과 회복에 도움될 수 있어요. 주간 관리 요일 예시. 월 알로에 젤 바세린, 화 감자팩 알로에 바세린, 수 알로에만 사용, 목 감자팩 알로에, 금 식초 희석수 2분만 알로에, 토 알로에 비타민이 바세린, 일 휴식 후 알로에만. 주의사항 정리. 감자팩은 반드시 10분 이내, 식초는 반드시 희석 후, 피부 반응 보며 중간중간 쉬는 날도 필요. 선크림은 아침 필수, 민간요법 사용한 날은 더 꼼꼼히. 이 루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520분이면 충분해요. 대신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해도 소용없고 2주 이상 해야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루틴으로 피부를 가꾸신 분들은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확실히 흐려지고 전체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어제보다 환해졌어요. 이 말 듣는 순간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열심히 루틴 실천해도 기미가 오히려 심해지는 생활 속 습관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들 다음 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기미가 생기면 다들 뭘 바르지 뭘 먹지 이런 생각부터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안 하느냐입니다. 기미를 더 심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볼게요. 나는 외출 안 하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꼭 바르셔야 해요. 자외선은 거실창, 부엌창, 심지어 커튼 틈으로도 얼굴에 닿습니다. 햇빛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외선은 계속 쏘이고 있어요. 특히 광대, 이마, 코 등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는 매일 자외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크림은 화장보다 더 중요한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세안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세안 후 당기고 따가운 분들 대부분 물 온도가 문제예요. 미지근한 물로 조금만 천천히 헹궈도 피부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극 없이 손바닥으로 살살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화장품입니다. 이거 좋다더라 하고 계속 제품을 바꾸면 피부가 적응을 못합니다. 피부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계속 낯선 게 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예민해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좋은 제품 한두 개 정하셨다면 최소한 23주는 그대로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기미 부위를 계속 만지는 습관입니다. 팩 오래 붙이고 때밀이하고 자꾸 문지르다 보면 기미는 더 진해집니다. 특히 손으로 자꾸 얼굴을 만지는 분들 계시죠? 그 자극이 쌓이면 피부가 자꾸 색소를 올려버려요. 절대 손대지 마시고 부드럽게 짧게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는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에 피부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TV 보다가 늦게 잠들면 피부는 재생을 못해요. 기미는 색소 문제지만 피부 재생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것만으로도 기미가 진정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입니다. 나는 갈증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약해진다는 거 아셔야 해요. 물을 일부러라도 챙겨 마셔야 피부가 안에서부터 건강해집니다. 겉에 바세린을 발라도 속이 마르면 얼굴이 계속 칙칙해 보여요. 하루 6컵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수시로 입에 축이는 습관이 기미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6가지 습관 잘못된 게 딱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세요. 제가 관리해드린 분들 중 기미가 정말 흐려졌던 분들 대부분이 생활 습관부터 제대로 바꾸셨던 분들입니다. 루틴도 중요하고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피부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은 바세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면 효과 2배 되는 특별한 조합들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에 무엇을 더하면 좋을지, 어떻게 섞고 어떻게 바를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세린만 바르면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기미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세린에 기미에 좋은 재료를 조금 더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3가지 조합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조합, 바세린 알로에 젤입니다. 알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물이에요.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죠. 세안 후 알로에 젤을 기미 부위에 먼저 발라주세요. 피부가 약간 축축할 정도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세린을 아주 소량 쌀알 한 톨만큼 덜어서 알로에 위에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로에 속수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무르고 바세린이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면서 피부가 환해질 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조합은 바세린 비타민 E 오일입니다. 약국 가시면 비타민 E 연질 캡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알약처럼 생겼는데 속에는 노란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일은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즉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작은 용기에 바세린을 1스푼 넣고 비타민 E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잘 섞어서 밤에 자기 전에 기미 부위에만 얇게 발라주세요. 냄새도 거의 없고 흡수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밤 동안 충분히 작용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비타민 E 오일은 처음부터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로 시작하시고 피부가 괜찮다 싶으면 양을 살짝 늘려도 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세린 레몬즙입니다. 이건 효과가 좋긴 하지만 주의가 많이 필요한 조합이에요. 레몬에는 자연 미백 효과가 있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색소를 조금씩 엷게 해주는 기능이 있죠. 하지만 자극도 강합니다. 그래서 꼭 희석해서 써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몬즙을 한 방울 짠 뒤 바세린 1스푼에 잘 섞습니다. 기미 부위에만 작게 바르고 5분 정도만 두세요. 그 다음은 꼭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햇빛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밤에만 사용하시길 권해요. 예민한 분들은 테스트 먼저 해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바세린에 조금만 더해도 피부는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바세린 알로에 조합은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해요. 특히 바깥 외출이 있는 날엔 알로에로 진정시키고 바세린으로 보호막 씌워주는 게 기미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 조합은 밤에만 사용해주세요. 햇빛과 만나면 산화될 수 있으니 자기 전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몬 조합은 피부 상태가 건강할 때만 가끔 사용하세요.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은기가 있는 날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립니다. 모든 조합은 소량만 사용하세요.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빠르진 않습니다. 피부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자극을 싫어하고 부드럽게 다뤄야 좋은 결과를 줍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기미 부위가 조금씩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미를 완화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바탕이 돼야 피부가 속부터 바뀝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식단, 쉽고 저렴하게 구성하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미를 피부 밖으로만 조심하는 것보다 속부터 바꾸는 게 사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피부에 잘 맞는 기미 예방 식단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피부를 바꾸려면 겉만 빛나면 안 됩니다. 속부터 보석처럼 건강해져야 합니다. 아침에 귤 한 알, 점심에 브로콜리 한 줌, 이런 작은 변화가 기미색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을 줄이고 콜라겐을 프로듀스하는 데 꼭 필요해요. 감귤류, 고추, 딸기, 키위,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로 자연스럽게 채우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기미 색소를 옅고 환하게 만드는 데 도움돼요. 비타민E도 함께 드세요. 피부에 항산화 베일을 씌워 멜라닌 생성이 더 진행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호두,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시금치 이 중 하나만 매일 챙겨도 피부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수분과 탄력을 지켜줘요. 연어, 치아시드, 호두, 아마씨 이런 재료는 항염 효과도 있어 기미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 장벽도 촘촘하게 만들죠. 당근, 토마토, 고구마처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노란색 채소는 자연스럽게 자외선 스트레스와 싸우는 피부 방어막 역할을 해요. 녹차나 블루베리, 강황 같은 항산화 재료는 염증과 멜라닌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는 피부 기미뿐 아니라 피부 노화 전체를 막아줘요. 웹MD,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은 피부 장벽 강화와 수분 유지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챙겨줍니다. 이제 한 주간 식단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피부가 달라진다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엔 딸기, 귤, 고추 기운 담긴 샐러드, 점심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나물 혹은 샐러드로, 저녁엔 연어나 두부 넣고 오메가와 식물성 지방 함께, 화요일 아침엔 오트밀에 블루베리, 치아시드 넣고 점심엔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고기나 생선, 저녁엔 고구마 아보카도 샌드위치, 수요일 아침엔 요거트에 강황 조금 견과류 약간, 점심엔 시금치 된장국 잡곡밥, 저녁엔 호두 넣은 샐러드, 목요일엔 아침에 딸기 한 줌 오렌지 한 조각, 점심엔 연어구이, 저녁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조합 간단 샐러드, 금요일엔 아보카도 토스트 바나나 슬라이스, 점심엔 치아시드 넣은 샐러드, 저녁엔 생선찜과 시금치 나물, 토요일엔 아침에 딸기 키위 섞은 과일볼, 점심엔 발효식품 찬, 저녁엔 단호박 스프, 일요일엔 오렌지 반쪽과 견과류, 점심엔 샐러드 삶은 달걀, 저녁엔 녹차, 토마토, 두부 조합 요리. 이렇게 먹다 보면 피부가 훨씬 투명하게 느껴지고 기미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더 맑아졌어요. 이 말 들으면 저도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기미를 옅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 한마디 전하러 가볼까요?